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우리는 지난 회차에서 직업 적성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직업 흥미 검사 H형, 직업 흥미 검사 K형, 진로 개발 역량 검사 등 여러 가지 진로 심리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해석, 활용 방법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 자녀의 적성, 성향, 가치관 등 다방면의 정보를 파악하여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홀랜드 검사라고도 부르는 직업 흥미 검사 H형은 성격과 성향을 잘 나타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는 꼭 아이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진로 심리 검사, 특히 홀랜드 검사는 자기의 세상이 선명해짐에 따라 점점 부모와 멀어지는 것 같은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 넓혀갈 수 있죠.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부모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수반되어야 자녀와의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진로 심리 검사를 받음으로써 평소 자녀에 대해 더 알고 싶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저희 아이는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 혼자 방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프라모델 만드는 걸 더 좋아해요. 주말에도 그저 집안에만 있네요. 워낙 과묵한 성격이라 제가 이야기라도 하려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단답형입니다. 저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나 하는지 걱정도 됩니다. 저는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옷도 예쁜 것으로 사주고 아이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제가 골라주는 옷은 싫다 하고 검정색 옷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도 즐기기보다 차 안에서는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저와 상반되는 성향으로 평소에도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하나의 공부이고 넓은 세상을 경험해야 나중에 추억도 많이 남을 텐데 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실제형은 내향형과 외향형 중 내향형에 가까운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외향형은 사람을 만나고 외부 활동을 하면서 재충전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지만 내향형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피곤함을 느끼고 외부 활동보다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조용히 혼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재충전을 합니다. 에너지가 쌓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거나 재충전의 방법도 매우 다릅니다. 외향형의 부모는 본인의 성향을 기반으로 주말에는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면서 재충전을 시켜줘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향형의 자녀는 그런 활동이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외향형들은 주말에 친구를 만나거나 활동을 해야 제대로 쉰 것 같지만 내향형들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밀린 잠을 자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보내야 쉰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자신의 경우로만 생각해 서로를 이해 못하면 갈등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만 부모가 무조건 자녀에게 맞추는 것 또한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의 성향의 다름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쉬는 것이 좋더라도 가족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최대한 함께 보내되 각자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자녀를 이해해 주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잘하고 매사에 꼼꼼한 편입니다. 그런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하고 집이 어지러진 것을 보지 못해서 부모인 저희에게까지 잔소리를 할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이와 약속을 하고 깜빡하면 자신의 계획이 다 틀어졌다며 투정을 부리는데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의 변수도 많고 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부터 정해버리는 건 오히려 가능성을 좁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크게 강요하지 않고 조바심도 내지 않습니다. 최대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아이는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진로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아이와 종종 부딪히는데 자신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마음을 아빠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진로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까요? 관습형의 아이들은 모범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을 크게 거스르지도 않고 숙제나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꼼꼼하게 알아서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습형의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성향이 반대라면 분명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쉽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녀를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장단점이 있고 단점에 대한 불만만 생각하면 만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습형의 아이들은 변화에 민감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도전 정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이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내는 성실함이 있으며 검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감행하거나 창의적인 일을 할 확률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끈기와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큰 실패를 겪을 확률도 낮습니다. 위험을 안고 도전하고 경쟁 속에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본인의 일을 묵묵히 해내고 경쟁에 내몰리기보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성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 성향에 맞도록 진로를 고민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것이 자녀에게는 무척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사에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 성향을 살려서 직장 생활도 잘하는 편이고 성과도 좋은 편입니다. 제가 진로를 선택할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목표를 정확히 수립해야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 집 아이는 늘 어딘가에 한눈이 팔려서 진로에 대해 대충대충 넘기려고 하네요.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실증을 느끼고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동아리나 봉사활동으로 경험을 쌓는 건 좋지만 너무 그쪽 영역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진로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쌓으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잔소리로만 듣네요. 탐구형인 부모는 무슨 일이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마음이 놓이는 편입니다. 반면에 사회형인 자녀는 짜인 틀 안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탐구형인 부모가 보기에는 사회형의 자녀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좋아하는 선생님을 물어보면 탐구형의 아이들은 잘 가르치고 유능한 선생님을 선호하는 반면 사회형 아이들은 재미있거나 멋진 선생님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향에 따라 판단 기준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도 다릅니다. 또 탐구형인 부모는 본인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논리로 따지고 설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사회형 자녀는 논리보다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 공감해주는 태도 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자신의 편이 안 되어주면 섭섭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 자녀가 사회형이라면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훨씬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계획성이 부족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것이 못마땅할 수 있으나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고 본인의 진로를 좀 늦게 찾더라도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는다면 조금 빠르고 느린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 부모님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런 점이 좋더라는 이야기와 함께 자녀가 하고 있는 것들을 공감해주고 응원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사회형들은 목적의식이 약하고 체계적이지 못해서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성이 좋아 교우관계도 좋고 주위에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이런 장점을 찾아내 칭찬하고 응원해준다면 부모님께 자신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집에서는 과묵하고 때로는 소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반장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적극적인 성격이라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친구들과 지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저희 아이가 리더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평소 집에서의 모습과 너무 달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밖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또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향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아이가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걱정할 일은 아닌지 만약 아이의 행동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검사 결과 모두 진취형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접하는 모습보다는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자녀의 성향에 더 맞게 행동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원인은 부모님이 진취형이라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의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취형의 부모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추진력이 강해서 본인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면 자칫 권위적인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진취형이지만 상대적으로 부모의 기에 눌려 본인의 성향이 가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집에 리더가 2명이라 부딪힌 일, 서로 고집을 피우다 힘들어진 일 등을 경험했거나 부모님이 절대 져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자신의 성향을 숨기고 순응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본인의 성향이 나오고 더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본인의 성향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된다면 아이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점점 편안함을 느끼고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명령이나 강요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고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정에서의 의사결정은 항상 민주적으로 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향해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의식이 강하고 진취적인 자녀와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존중해주면 본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정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오늘은 아이들의 검사 결과를 단순 해석하는 것을 넘어 자녀와 부모의 진로 심리 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자녀를 더욱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와 함께 진로 심리 검사를 받고 결과를 주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면 진로의 영역에서도 분명 새로운 길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